실루엣 나의 여왕 11호 사랑의 의미 엘과의 이별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엘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결코 헤어질 수 없다고 협박을 해왔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협박이었으리라. 물론 나는 그녀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엘은 자신의 몸의 흉터 하나조차 엄청나게 유난을 떨곤 했으니까. 하지만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엘이 그런 선택을 한다면 나는 더 이상 살아낼 수 없으리라. 그렇게 난 또다시 진퇴양난에 빠졌다. 이렇듯 옴짝달싹할 수 없는 스스로가 정말이지 한심스럽게만 느껴졌다. 그때였다. 무언가 반짝하는 빛이 내 눈을 파고들었다. 어쩌면 그 빛은 보다 못한 하늘이 내게 보내준 구원의 빛이었을까. 그 빛은 강한 햇빛에 반사된 여느 간판에서 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이라고 쓰여 있었다. 지금껏 정신적으로 힘들면서도 정신과 상담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어느 정도 내 스스로를 케어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그것이 얼마나 자만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지만 나는 모에 홀린 사람처럼 그 안으로 들어섰다. 예약하셨나요? 저희는 예약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예약 안 하시면 진료가 조금 어려우신데. 예약을 했을 리 없었다. 병원 안으로 바쁘게 전화벨이 울려댔다. 간호사는 내게 다음 말로 응대할 여유가 없어 보였다. 나는 쓴 미소를 지으며 걸음을 돌려 병원 밖으로 나왔다. 진짜 한강이라도 가야 하는 것일까? 그때였다. 간호사가 황급히 나를 쫓아 나오며 말했다. 방금 예약 손님이 못 오신다고 전화 왔는데 어떻게 상담 받아보시겠어요? 그렇게 마주 앉게 된 의사는 생각보다 꽤 젊은 층에 속하는 30대의 인상 좋은 남자의사였다. 운이 좋으시네요. 원래 예약 잡혀 있던 환자분이 상담 시간을 미루는 건 좀처럼 없었던 일인데 정말 잘 오셨어요. 나는 이 말 자체가 나와의 라포 형성을 위한 의사의 전략이라는 것을 눈치챘다. 라포 형성. 유튜브에서 꽤 많이 들어보았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정신과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쌓는 것으로 범죄자와 프로파일러 간의 신뢰를 쌓는 일을 뜻하기도 한다고 들은 적이 있었다. 그렇기에 이것이 그런 과정임을 눈치챘지만 그럼에도 나는 그의 리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한 환자였으니까. 그렇게 나는 내 속에서 혼자서 치열하게 고민해온 그 모든 것들을 그에게 풀어놓기 시작했다. 나의 현재 심리 상태와 엘과의 관계는 물론 줄곧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는 듯 없는 듯 지내온 어릴 적 이야기까지. 그 공간 자체가 현실과는 꽤 동떨어지게 느껴지는 정신과 병원이어서 그런가. 그는 그저 이야기를 들어주었을 뿐인데 나는 이렇듯 몇 시간 동안 나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만으로 약간의 치유를 받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혹시 나르시시스트라고 아세요? 나의 얘기를 쭉 들어오던 의사가 말했다. 나르시시스트라면 나르시즘,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뭐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리스 신화 속 나르키소스 이야기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나르시즘에서 따온 말이죠. 의학적으로는 자기애성 인격 장애라고 불리우지요. 나르시시스트, 자기애성 인격장애. 이어 의사가 말했다.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봤을 땐 아내분이 나르시시스트일 확률이 높아 보여요. 환자분은 코디펜던트고요. 코디펜던트요? 네, 코디펜던트는 에너지 뱀파이어로도 불리우는 나르시시스트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중독된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들은 언어 폭력 혹은 심각한 물리적 폭력을 입게 되더라도 저 사람에겐 내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나르시시스트가 정상이 아닌 것처럼
코디펜던트도 정상이라고 볼 수 없어요. 퍽. 나는 엄청나게 큰 돌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만 같았다. 엘에게 자기애성 성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이따금씩 해왔지만 나에게 그 어떤 심리적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해보지 못한 것이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아주 매력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 모든 것을 교묘하게 포장할 줄도 알고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사실 이 비슷한 문제로 상담 오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다들 밖으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연인 사이는 물론 가족 사이에서도 엄청나게 흔하지요. 그래도 요즘은 이런 말들이 꽤 대중화되고 있는 추세예요.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가스라이팅은 반복된 무기력에 학습시켜서 반항 자체를 시도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심리적 기법인데 최근에 어떤 남자 배우가 여배우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기사 본 적 있지 않으세요? 그는 그렇게 계속해서 나에게 나르시시스트들의 특징에 대해 말해주었다.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마치 내 옆에서 엘의 모습을 본 것처럼 모든 것을 생생하게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날부터 퇴근 후 날마다 집 근처 구립 도서관을 찾아 나르시시스트, 코디펜던트에 관한 책들을 쭉 읽어 내려갔다. 충격이었다.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이었다. 내가 고민하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거대한 패턴 속에서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엘은 그러한 심리학 책에서 이야기하는 궁극의 나르시시스트라고 볼 수는 없었지만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나르시시스트가 가진 모든 요소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심리를 조종하는 일을 즐기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나는 줄곧 소중한 사람을 돌봐주고 지켜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기에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순수한 사랑의 결정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틀렸다. 완전히 틀렸다. 나르시시스트들에게 그런 사랑은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상대의 감정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랑할 가치가 있을 때만 사랑을 했다. 자신에게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돌아섰다. 그랬다. 돌이켜보면 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 아니었다. 그녀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왔다. 그리고 그것은 거짓이 아니었다. 분명 나도 느꼈으니까. 하지만 그녀는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진 않았다. 그녀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늘 그녀가 제시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만 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지금껏 아주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이다. 순간 나는 내 안에서 그 어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내가 그녀에게 농락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이내 허무함이 몰려왔다. 이제껏 살아온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괜찮습니다. 매우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자신이 나르시스트에 의해 심리적으로 조종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엄청나게 분노하다가 또 엄청나게 우울해하고 그러다 그 단계를 거쳐 치유하고 성찰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마침내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땐 그동안 풀지 못했던 해결점을 비로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랬다. 나는 의사의 말대로 깊은 분노와 우울의 시간을 지나 치료와 자기 성찰의 단계로 나아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엘 또한 이런 깨달음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엘에게 함께 상담을 받자고 이야기했다. 레오, 지금 내가 미치기라도 했다는 거야? 나 정말 미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엘은 아니나 다를까 기가 막혀하며 화를 냈다. 예상되었던 반응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상담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녀와 그 어떤 대화도 하지 않겠다고 강한 어조를 밀어붙였다. 그제야 엘은 하는 수 없다는 듯
정신과 상담 치료에 동의했다. 다만 내가 다니는 곳 의사는 좀 이상한 것 같으니 다른 곳을 다니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엘과 함께 상담을 받으며 치료에 나가보고 싶었기에 상당히 아쉬웠지만 그래도 그게 어딘가 하는 생각이 들어 그러자고 이야기했다. 그렇게 엘도 처음 몇 번은 열심히 병원에 다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엘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가지도 않은 정신과를 다녀왔노라고. 그러나 나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가 정신과에 갔노라 이야기하는 시간, 그녀의 SNS 위치 태그가 전혀 엉뚱한 곳에 찍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나는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걸었던 기대를 접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와 헤어져야 했다. 그래야만 했다. 그래야만. 근데 선생님, 엘과 헤어지면 엘은 이제 어떻게 하지요? 엘과 헤어지기로 결심을 굳혔으나 괜히 마음이 좋지 못해 괴로워하던 내가 이렇게 묻자 의사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엘은 엘의 인생을 살게 되겠죠. 막다른 길에 있어 새로운 시작이란 상대가 변할 것이라는 믿음을 멈출 때 시작되기도 한답니다. 그랬다. 그녀가 조금은 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나를 조금은 더 이해해 줄 날이 올 것이라는 기대. 나는 마침내 그 모든 희망과 기대를 떠나보냈던 것이다.